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주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거래소가 플러스 0.62%, 2484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눈앞에 있는 강세장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31%, 74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보합 플러스 정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거래대금이 오늘 8조 8천억입니다. 어제 8조 2천억이었죠. 이게 이제 평소 최근에 거래대금 대비했을 때 한 2조 정도 늘어난 것이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8조 8천억인데요. 어제 이제 9조를 넘었던 코스닥은 오늘 7조 3천억. 그래서 양시장 모두 최근 그 평균치보다는 훨씬 거래대금이 많아졌다. 시장에 활기가 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요. 앞에 이 고점 여기를 지금 뚫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게 아마 2500포인트 정도 되는 지수거든요. 또 새로운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국 애들 그 매수세 그 강도로 봤을 때 앞에 고점도 충분히 뚫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지켜보면 아시겠죠. 분봉으로 보면 오늘 모양은 이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아침 그 시세보다 종가가 이렇게 올려붙었는데 그 흐름이 아침에까지 이렇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중반쯤부터 매물을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시장은 힘이 좀 넘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월봉 제가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이 바닥권을 찍고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그림이 10년 그림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 요 박스 안에서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여서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기간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요때 이제 코로나 때 반짝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주저앉았는데 다시 그 박스권 하단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봉이 나면서 바닥을 확인해 준 것인데요. 이번 시장에서는 이 박스권 수준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조금 뒤처지기는 하지만요.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타고 우리 시장도 이번에는 박스권을 좀 벗어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요.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개인들이 오늘 1조 1000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코스닥은 690억을 샀는데요. 코스닥 매수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거래소 1조 1000억을 팔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판 수량이 아닌가 싶고요.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 들어온 그 물량이 수익을 내고 판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못 팔고 이렇게 좀 이렇게 끌려봤던 그런 물량들이 이번 기회에 좀 털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외국 애들이 거래소에서 한 9,600억 정도 1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근 한 달 가까이 지금 외국 애들이 근 5조 가까이 지금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조 정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고요. 오늘 또 기관이 한 2천억 정도 매수 우회했는데 최근에 기관이 외국 애들하고 패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지금 기관들이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물량을 많이 주고 있다. 아마 초기에 개인들 물량을 준 분들은 지금 팔고 나서 많이 올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외국 애들이 끌고 가는 시장은요. 추세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고 제가 거래소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거래소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때가 작년 연말이죠. 9월 30일부터 한 두 달간 이렇게 400포인트를 단숨에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이때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외국 애들이 이 바닥에서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렸고요. 이번에도 근 400포인트 지금 가까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때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이렇게 올려놨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고점 근처까지 지금 왔거든요. 여기 한 2,500포인트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번에 그 고점을 뚫을지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뚫을 걸로 보는데요. 좀 지켜보면 알겠죠. 고객 예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5조입니다. 전일이 44조 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처럼 한 1조 정도 고객 예탁금이 살짝 늘었습니다. 그래프에는 안 나타나지만요. 작년 이후에 한 20조 넘게 계속해서 돈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이틀 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는 또 이제 이틀 후에 반영이 되는데요. 1조 정도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년 그 경험을 보면요. 고객 예탁금은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장이 오르고 나서 한 보름이나 한 달 후쯤 뒤늦게 개인들이 이렇게 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고객 예탁금 말고 주식형 수익증권이죠. 펀드 쪽에서는 작년 연말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다가 금년 초에 신년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빠져나간 금액이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조금 개인들 고객 예탁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관련해서는요. 미국 상무부가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2.9%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기대했던 정도가 한 2.8% 정도인데 살짝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얘기죠. 아마 그런 것들이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됐다고 그래요. 어제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0.6% 이렇게 그램으로 보면 연 5일째 지금 양봉이 나면서 미국 증시도 모양이 좋습니다. 나스닥이 1.7%. 나스닥은 앞에 고점을 이제 뚫은 것 같아요. 빅테크 주식들이 이제 조금 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요. 굉장히 좋습니다. 모양이 요새. S&P 500이 이렇습니다. 1.1%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1.6%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 모양이 좋다. 종목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요. 애플이 어제 1.4% 올라줬습니다. 애플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가 이게 2년 바닥을 뚫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거의 앞에 고점 부근까지 지금 회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애플 그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빅테크 기업들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마존도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제 이제 가장 특징 종목은 테슬라가 어제 10.9% 거의 11%가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요. 근 한 반년 동안 거의 한 4배 정도 이렇게 고가 대비했을 때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 지금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으면서 값은 다운이 됐지만 판매량은 좀 늘었다고 그러죠. 그런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닥에서 테슬라가 움직여주면서 미국의 나스닥을 비롯한 이런 그 성장주들, 기술주들 이런 쪽들이 지금 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배터리, 셀, 소재주들이 테슬라 흐름하고 이렇게 대충 겹쳐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주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바닥에서 이렇게 좀 뚫고 나오는 맛이 있다. 최근에 와서 이제 테슬라 추천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져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알파벳 A 그래프 참고로 이렇게 보십시오. 많이 반등했죠. 구글이죠. 메타 플랫폼스 그래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이죠. 여기는 넷플릭스도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참고해서 볼 만한 게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대만의 TSMC가요. 우리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해요.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합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만한 게요. 알리바바 종목 오랜만에 이렇게 보시죠. 마윈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서
알리바바 그룹 주식도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오늘 니케이는 보합 수준입니다. 보합 수준이고요. 그래도 모양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대만이 플러스 0.04%, 상해가 0.76%, 상해가 앞에 고점 뚫고 직전 고점은 뚫고 저 앞에 있는 고점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작년 7월달. 그 다음에 항생, 홍콩 지수죠. 0.23%. 홍콩 지수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강하게 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 중국하고 우리 쪽으로 지금 달러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달러 유입되면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큰 트렌드를 우리가 본다고 그랬을 때 우리 시장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이 항생지수 보면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가볍게 이렇게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덴티움 최근에 수익률이 많이 났는데요. 보면은 어제죠. 어제 이렇게 3.7%가 빠졌었는데 딱 그만큼 오늘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어제 사신 분들은 또 오늘 수익이 한 4%가량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덴티움은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강성부 펀드 얘기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 상당히 좋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규혁 회장이 자기 지분을 또 다른 펀드에다 이렇게 넘기면서 강성부 펀드하고 이렇게 약간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주가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M&A 얘기라는 건 항상 주가에 상당히 그 큰 폭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앞으로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있지만 또 어떤 때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비교했을 때 지금 2위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오스템이 1위지만 덴티움 같은 경우는 그 매출액이 한 50% 이상이니까요. 중국 시장이 덴티움도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인데 여전히 그쪽에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제가 가끔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덴티움은 밀렸을 때 들어가자 그랬는데 아마 어제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는 매수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SPG 어제 꽤 많이 빠졌었죠. 어제 빠진 폭이 7.2%였는데요. 오늘은 1.9% 정도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밀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파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을 놓고 보더라도 좀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서 실적이 수반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3.2% 올라줬는데요. 상한가 쳤다가 어제 이렇게 또 큰 폭 빠졌다가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났습니다. 판단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고 이 추세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날 때 그때쯤이나 매도를 고려해보자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추세선 위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그 주 세력들이 팔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로 판 흔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추세가 무너졌을 때 그때 팔아보자.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은요. 이 신고가 나기 전에 올랐던 그 상승폭보다 이때 단기간에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준다. 신고가 날 때는 쉽게 팔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그 급등주에 지금 속하는 것 같아요. 삼성
삼성이 여기 투자를 결정했을 때 그 뉴스가 떴을 때가 아마 요 중간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도 호재가 뜨고 나서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 산업을 성장성을 높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삼성 그 브랜드 가치가 여기 이제 투영이 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 좀 무섭기는 한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자. 1년 동안 조정받으면서 계속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알체라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10% 올라줬는데요. 이제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들어가기는 좀 그런 종목이지만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이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한 10% 오르고 그랬어도 예전에 사신 분들은 아직도 다 물려 있을 것 같아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근 원래 샀던 가격 정도 지금 아실 것 같은데요. 주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 메타버스 관련해서 44,000원까지 작년 7월에 이렇게 갔다가 만원대까지 이렇게 5,900원까지 갔었네요. 지금 보니까 연초에. 그랬다 지금 12,000원 한 2배 정도 올라줬는데요. 어쨌든 이거 작년 연말쯤에 사신 분들은 아직도 한 반토막 이상 이렇게 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신 분들은 아마 들어가기에도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가격으로 보면 아직도 괜찮아 보이는데 실적이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네이버 손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페토 운영하고 있는 데가 네이버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얼굴 인식 그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알체라가 그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AI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정책을 많이 지금 발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금년에는 또 이쪽이 또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쪽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이렇게 많이 올라줬습니다. 또 뭐 알체라도 그렇고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잘 아시죠? 이런 종목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그런데요. 알체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보면 옛날 고점 대비했을 때는 지금도 한 서너 배 빠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10% 오를 때는 이제 뭐 사서는 안 되겠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쪽 테마가 조금 더 유지는 될 것 같다. 대신에 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자. 눈여겨봤다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금년 초에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가운데 몇 개 이렇게 소형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모양이 이렇게 바닥에서 단단하게 이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요 근처 어디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게 실적이 그 작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4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요.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항상 그 봄을 앞두고 이 4분기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가요. 역시나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8,400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이 자전거 주식들은 일종의 세력주 성격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꼭 해먹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살짝 지금 매집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봉으로 보면 꽤 오른 건데 절대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근에 전기 자전거 이쪽이 좀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유아용 그걸 뭐 자전거라고는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보조기라고 그러죠. 그쪽이 좀 팔리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세력주 개념으로 이거를 봐야 된다. 세력들이 꼭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그 급등을 시키는데 물량이 적고 덩치가 한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시총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봄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조금 좀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눈여겨보자. 이런 것도 쫓아가면 장중에 시세를 안 주는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제가 금년 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스바이오메드 여성들 그 가슴 보형물 벨라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벨라루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수를 했는데 벨라젤이라는 그 실리콘 제품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한스바이오메드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인정을 받았던 또 인공뼈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갔던 기업인데 보통 한 2, 3만 원 됐었던 기업인데요. 그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넣어가지고 판매가 금지가 되고 주가가 거의 한 세 토막이 났습니다. 적자를 2년 넘게 이렇게 했다가 작년, 그러니까 이게 9월 그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분기에 지금 약간 흑자가 나면서 지금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10,000원에서 12,000원이니까 한 20% 올라줬는데요. 이것도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예전 3만 원대부터 따졌을 때 세 토막이 났다가 10,000원이 무너졌다가 이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쳐드는 모양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이게 소형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로 주포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력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쯤 가격에서는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요 정도 가격에서는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큰 금액은 조금 리스크하고요. 적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조금 넣어놓고 봐도 괜찮겠다. 이 종목은 제가 10년 이상 거래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용도 잘 알고 그러는데 덧붙이자 그러면 요새 민트 쪽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미국향으로. 그래서 벨라젤에서 조금 그 떨어진 매출을 그쪽에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중국에가 그 합자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 진출을 해서 아주 인정도 받고 장사를 잘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합자 회사가 되면서 그쪽 로열티 쪽에서 100억 넘게 이렇게 기대를 한다. 그렇게 저번에 발표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쪽에서 좀 기대를 할 만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요. 좀 기대를 해보자. 금년에 이제 9월 결산법인인데 금년 9월까지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그때쯤에는 많이 올라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좀 눈여겨보시라 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조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그동안에 시장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소외받은 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오르다가 그 뒤로 이제 후발로 삼성 SDI, LG와 또 어제 현대차 이런 것까지 이제 조금 대형주들이 같이 이렇게 합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낮은 가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상강 이벤트 CS 밴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가격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거의 한 2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든요. 일봉으로 봐도 오른 게 없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가격으로 봐서 매력이 있다. 이쪽은 풍력 관련해서 가장 그 대표적인 기업이고 한 3, 4년 후에까지 지금 한 1조 넘게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영업이익 이런 것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이라서 매력이 있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사기에 좋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성일하이텍도 지금 오늘 마이너스 2.6% 빠져줬는데요. 작년 7월에 상장한 후에 16만 원까지 갔다가 2배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 4, 50%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쳐들었는데 10만 원대라고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 들어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싸기 때문에요.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체 시장이요. 지수는 올라가도 삼성전자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만족스러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수가 근 한 400포인트 가까이 단숨에 올랐지만 대표 종목 몇 개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 시장이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외인 매수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항상 추세적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중단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더구나 글로벌 시장이 전체가 지금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같이 동반한다고 봤을 때 상승을 조금 기대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자기 종목이 안 올라가게 되면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종목을 버티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국면 같아요. 장은 요란하지만 사실은 가장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도 이제 제가 인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시장에서 그 투자 수익은 인내의 대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왕좌왕하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다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안 올라가더라도 그 주식이 큰 하자만 없다고 그러면 반드시 순서가 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었죠. 아기들 그 길을 잃었을 때 엄마 손을 놓쳤을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게 엄마 아빠가 애를 찾는데 가장 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자기 스스로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 지금 쫓아가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조금 더 견뎌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됐든 어느 주식이 됐든 외국 애들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5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반드시 순환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자만 없다고 그러면 안 올라간다고 쉽게 손절매 마시고요.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도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닐 거로 생각이 돼요. 다음 주 기대하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